자, 안녕하십니까. 비다부자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뉴스를 보기 전에 오늘 DL이라는 종목에 대한 차트거든요. 현재 DL이라는 종목이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부 수혜주로 꼽힐 것 같습니다. 월봉으로 봤을 때 현재 저점 위치에 보여지고요. 화학을 영위하는 어떤 그런 기업인데 현재 이제 수소 관련 어떤 테마에 엮이면서 아무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차트도 상대적으로 괜찮고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매력적으로 있는 종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이 선까지는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56,300원. 자, 이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하림이 6조 4천억을 돈을 써서 HMM을 인수하기로 됐습니다. 하립그룹이 해운사죠. 해운사 HMM. 근데 적자 기업이거든요, 지금. HMM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초대형 국적 선사가 탄생된다. 재계 순위가 27위에서 13위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경쟁자인 동원그룹을 제쳤어요. 한 1,000억 정도, 4천억이네요. 와, 천억 차이로 제쳤다라고 저거 뒤에서 봤습니다만, 하림그룹의 인수 주체는 페노션. 자, 페노션도 과거에 하림그룹이 이렇게 땡겨왔죠. 자, 벌크 선사인 페노션은 컨테이너선 중심인 HMM의 약점을 보완하고 시너지를 낼 것으로 일단 기대는 하고 있고, 자, 규모의 경제, 많이 이제 사서 최대한 싸게 팔겠다. 연료비도 절감. 그 하림 그룹의 HMM 인수가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 자, 근데 이제 장점 말고 이제 단점도 있겠죠. 해운 업황이 지금 현재 꼬그라진 상황, 그리고 운영이 쉽지 않겠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HMM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7%나 급락했어요. 자, 하림 자금을 또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JKL 파트너의 도움을 받았고, 인수금융을 일으키는 페노션이 5천억 규모의 연구체도 발행하기로 금융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지금 현재 고금리이기 때문에 이 이자 비용도 사실은 만만치 않는다. 하지만 하림은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세계의 5대 해운 강국으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김홍국 회장이 이제 밝혔는 거를 보면 사명감을 갖고 해운 강국을 만들겠다. 자, 2015년에 페노션을 했을 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놀렸죠. 닭고기 회사에 웬 해운사냐. 하지만 현재 재평가 받고 있다. 그러한 기조로 성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장이 하는 말이 세계 1, 2위를 차지하는 스위스 국가 덴마크, 머스크가 인구가 적은데도 해운선사 1, 2위를 하는데 한국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모펀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모펀드 운영사 JKL 파트너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연구체 그리고 페노션을 통해서 연구체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려되는 거는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이자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재무적 부담에 대한 우려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지만 결과로 보여주겠다라고 일단은 자신감이 지금 크게 되어 있네요. 자, 하림이 이제 종합 물류 기업으로 도약을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정말 크게 주가는 반등을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바닥을 찍게 될 건데 오늘 하루는 아무래도 이런 기대감과 이런 하락감에 대한 팽팽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올라갈지 몰라도 또 중장기적으로는 떨어졌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과 어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5천억 원의 페노션 연구체도 발행하고요. 만약에 이 연구체 주식 전환 유예가 안 되면 자금 조달 계획이 이제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계획은 이 연구체 주식 전환 5천억이라는 이제 페노션 연구체를 발행할 거고 이 연구체 발행을 하고 나중에 주식 전환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 주식 전환에 대한 유예가 안 되면 자금 조달 계획이 다른 곳으로 또 바꿔야 된다. 자, 2015년에 국내 최대 벌크 선사 페노션, 옛날 STX 페노션이죠. 이거 지분 58%를 1조 80억 원에 인수했고, 그 결과 공무를 실어 나르는 벌크션 인프라를 갖춘 페노션을 인수해서 운송 비용을 절감했죠. 그리고 유통망을 안정화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성공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 하지만 이제 컨테이너 선사 운영 경험이 없죠, 하림이. 그리고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 중에 초대형 선 보유 비율이 가장 높죠. 이 HMM이.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미지수, 의문이 든다. 하림이 계획했던 주주간 계약 수정안이 만약에 안 받아들여지면 이런 자금에 대한 어떤 압박에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기업 결함에도 이제 심사에 넘어야 될 과제고, 그리고 경쟁 후보였던 동盟기업 그룹이 문제 제기를 나설 가능성도 있지 않나, 공정성 문제를 삼은 바 있다. 하지만 이제 실제 법적 대응에 나서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뉴스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리고 인수 후의 최대 변수는 결론적으로 이 해운 업황에 대한 어떤 미래죠. 지금 현재 계속 꼬그라들고 있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95%까지 영업이익이 급감했는데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죠. 특히나 2026년까지는 이 지금 악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에 대한 어떤 의문점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소 핵심 기술 개발 투자 산업에 대해서 최대 50%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뉴스가 떴죠. 7년 뒤에 수소 전기차 40만 대 보급을 할 거다. 글로벌 소부장 기업 20곳도 육성할 거다. 수소 전기차는 2030년 30만 대 보급하고 충전소도 660기 이상 구축. 2030년까지는 2만 1200대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이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하나 있죠. 자, 소부장 손잡고 에카수소 충전소 짓는다. SKENS가 자, 크리오스랑 DL가 업무 협약을 맺었고,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DL에 대한 차트를 보여드렸죠. 자, 요즘 투자 예치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이거죠.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수한 기업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실 기업을 피하기 위해서 재무제표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부실 징후 기업 46군데 늘어난 231곳이다. 고금리까지 겹치면서 부실 징후를 보이는 기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업종별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부동산에 속한 기업, 그리고 유통이 6개, 증가해서 19개, 그리고 기계 장비, 고무, 플라스틱, 금속 가공업이 18개. 앞으로 이제 이런 거 이제 AI로 대체하겠죠. 이런 것들 이제 잘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국에서도 이제는 탄소세를 2027년부터 도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러한 탄소세에 대한 어떤 이슈는 글로벌 이슈, 기후 어떤 그 온난화에 대한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탄소세, 우리가 EDS라는 경영을 얘기 많이 하죠, 요즘. 고객, 그리고 그 환경 친화적인 기업들을 선호한다시피 하다는데, 이런 탄소세가 앞으로는 어느 기업들이 이러한 탄소세를 대세를 잘 따라가는지도 잘 봐야 됩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유상증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1조 3,600억. 유상증자는 사실 무상증자와 유상증자가 있는데, 사실 유상증자는 악재입니다, 악재. 하지만 이 유상증자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악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악재인 경우는 채무를 갚겠다. 이 회사가 지금 빚이 많아서 채무를 갚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겠다. 주주들에게 손을 빌리는 경우는 악재입니다. 이건 100% 악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신사업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데 이거 미래에 전망이 좋다. 돈 좀 빌려달라. 우리가 확실히 키우겠다. 이거는 악재는 아니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악재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미래에 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가시성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S 디스플레이도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렇게 유상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태블릿 PC 차량용 OLED 이런 신사업 경쟁 강화에 대한 투자금 확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악재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투자 악재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자,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는 이것으로 끝이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